토론장님 그러면은 DS 부문 그 반도체 설계 뭐 공장이 53층짜리가 이제 지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네. 근데 그게 뭐 반으로 쪼개져서 뭐 20 몇 층짜리가 두 개로 된다, 뭐 하나로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설계하는 팀이 내려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평택에 미치는 고덕에 미치는 영향이 뭐 더 있을까요? 크게 있을까요? 제가 LCD 사업부에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뭐 말을 못하지만 그 R&D 타워 그 큰 거 하나로 인해서 수용 인원이 15,000명이라고 했나?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했어요. 그 타워 안에요? 타워 안에 엄청나게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그쪽은 대답을 정확히 못 드리겠어요. 그 15,000명이 삼성 임직원, 삼성 임직원은 아니고 정직원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움직이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LCD 같은 경우에도 평정사업장에도 하루에 출퇴근 인원이 2만 명이었었는데 이때 뭐 임직원이 5,000명, 그다음에 밑에 업체가 15,000명. 그래 아니구나 안 되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구, 상주 인원이 아니라 어쨌든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저는 그 타워에 대해서 시너지가 얼마큼 있는지 얼마큼 있는지 정확히 파생되는 건지는 저도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아산, 천안 아산 쪽에 LCD, 삼성 LCD가 그 도시를 키웠다고 보셨는데 네. 그 파이보다는 한 몇십 배 큰 몇십 배 큰 거죠. 사이즈가 지금 평택에 지금 상륙한 거잖아요. 네. 상상 이상이겠네요.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은 LCD는 약간 이렇게 기술력도 많이 뺏겼고 하향 산업에 들어갔고, 네. 근데 반도체는 그런 것도 다 없이 오로지 다 갖고 있는 분이라. 설계 인력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좀 고급 인력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만큼 인재가 평택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 좀 평택이란 도시에 큰 이제 시너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무조건 있는데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까 말했듯 제 경험은 아직 그 경험은 없어요. 그 경험은 없어서 얼마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데이터는 없는데 이렇게 들었던 거는 그만큼 거기 하나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되게 많다. 저희는 삼성이라는 그 산업 구조에 들어가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브레인시티에 이제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그 옆에 연구단지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벨트가 엮이는 게 뭐 예를 들자면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 네. 뭐 그런 게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답변해드릴지. 작은 대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어쨌든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브레인이랑 같이 묶어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은 있는데 계획은 되어 있고 발표는 되어 있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만 저도 보고 있어요. 수원에 있을 때 R1, R2, R3, R4 R&D 건물을 세웠었는데 네. 37층에 있는 인원이 이제 결국 R&D 연구개발 쪽이잖아요. 네. 주로 사무하는 연구개발하는 업무 임직원 리스트로 보고 저 예전에 2005년도 그 당시에도 그 한 건물 지금 53층이라고 하면 그때 37층에도 어떤 건물은 500명, 어떤 건물은 뭐 1,500명. 그러니까 그 부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나 만약 53층이라는 거 하게 되면 거기서 임직원이 그래도 아마 한 2,000명 정도 더 증가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추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그냥 곱하기 3 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데이터보다는 추정하는. 천안 아산도 맨 처음에 저기 삼성 때문에 컸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천안 아산도 맨 처음에는 건설 인력이 이렇게 지금 평택처럼 네. 건설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나중에 그게 서서히 정직원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렇게 됐었나요? 천안 아산도 그렇게? 또 그렇게 됐죠. 그러면 맨 처음에 건설 인력이 점점 이렇게 이제 아니요 그렇게 되진 않고요. 네. 파트가 달라요. 건설하는 파트. 삼성 물산에서 와서 건설을 하는 거고 예.
거는 나중에 안정화돼서 설비 셋업이 끝나고 양품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삼성 임직원인 거고 네. 이 안에는 그 양산을 하기 위한 셋업 그런 것들이 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설은 이때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와요. 네. 근데 그 업체는 이때부터 계속 들어와요. 상주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업체와 셋업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설비를 고치고 만져야 되니까. 그러면 셋업은 끝났으면 안정화되면 이제 양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제 선배가 그랬어요. 빨리 셋업을 해라. 하루에 200원 번다고 그래서 뭐 손에다 빨리 계속 해라 푸시 엄청 했었는데 엔지니어와 업체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같이 넘어가고 여기에는 양산을 위한 또 다른 엔지니어들이 아니 제조에 들어와요. 임직원들이. 그래서 이건 엔지니어보다는 계속 양산을 보는 그런 사원들이 나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이때 업체와 셋업했던 엔지니어들을 같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건설은 이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평택이 건설 인프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나중에 이제 정직원 하청업체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 인구 있는 만큼 더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 계속 저기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왜 더 많게 들어오냐면 땅이 워낙 크니까. 땅이 워낙 크니까 120만 평 워낙 크니까 그거를 하고 계속 넘어가잖아요. 중복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끝은 앞에 있는 건설로 빠지겠죠. 하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설계동을 기준으로 해서 브레인시티를 봤잖아요. 네. 설계동을 기준으로 해서 서평택을 바라봤을 때 그 설계동이 들어온다는 그 의미가 서평택 쪽에 포진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이랑 서평택뿐만 아니라 뭐 밑에 뭐 그 아산이나 이쪽도 다 자동차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비메모리 분야의 설계와 그 자동차 산업의 연결고리를 네.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쪽 서쪽 벨트도 굉장히 좀 커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행복회로를 고덕에만 그릴 게 아니라 서평택은 어떤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쪽 고덕이랑 남평택 지제, 그 남평택 그리고 여기라고 봤을 적에 서쪽,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들 여기가 도심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서쪽이 부도심이에요. 부도심. 이렇게 두 개의 핵이 있습니다. 평택에는. 그럼 끝내는 얘가 살아야 되지만 얘 말고 얘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청이나 공무원들은 이쪽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일부러 업체들한테 여기를 좀 가라고 푸시한다는 얘기를 1년 반 전인가 그때 좀 들었어요. 끝내는 여기도 안중이랑 이쪽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평택 한쪽도 도시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그 말씀에 일리가 있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